아니 제가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탁 주저앉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미래에 대한 그 대처할 방향을 모르고 후들 떨고 있는데 그때는 이는 아라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보고 있는 나를 느꼈어요. 객관적으로. 어머 이거 왜 이러지? 다시 보고 있는 그 기분을 늘 그러니까 내를 객관화 보고 있는 이중의 내를 느꼈어요. 그게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게 푹 빠져서 헤어날지 완전 동일시가 됐는데 딱 떨어지는 경험을 너무나 뚜렷하게 하다 보니까 이는 참나라는 진화라는 이런 개념을 접했을 때 이게 아니었는가 계속 그게 붙들었어요. 그게 그 감정을 느끼려고 그게 진짜 아트만이고 진화인가 보다. 그러게 딱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또 느끼는 게 수행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빠사나는 맨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해서 봐라. 대상으로 봐라. 예. 라고 맨날 얘기하죠.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뭔가 내가 객관화되고 차분해진 것 같은데 이건 한도 쏠 때까지 맨날 객관화하고 대상하고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정식으로 이슈를 받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경험 속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한도 이 끝이 어디냐. 예. 그래서 이빠사나가 대상으로 봐라, 분리해서 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서는 대상도 없고 나도 없다. 내가 없으면은 대상도 없고 단지 경험될 뿐이다. 나라는 것도 없고 대상이라는 것도 없다. 나라는 것도 존재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대상이라는 것도 존재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 그렇죠. 응? 그래, 그것이 전부 다 자연작용일 뿐이다. 그거 단지 그냥 내가 아닌 걸로 경험될 뿐이다. 이러면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대상화, 객관화해서 보지 않아도 온통 그런 삶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나라는 것부터도 자유롭고 그렇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도인 거예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은 바로 그걸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것을 참나라고 하든지 사실 참나라고 하는 거나 이빠사나에서 분리해서 보라, 대상으로 보라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색을 같다는 말을 딱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완전히 그 통각이 저한테 일어났어. 아하, 이거다. 그때는 일어났지만 또 그 다음 또 헷갈림이 계속되면서 이제 이는 이제 동영상을 접하고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존재라는 것도 제가 착각이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뿌리님하고 대화를 정해서 내일 아침에 올려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이게 좋다. 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있거든. 이빠사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이 걸렸었거든.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빠사나 하지 않고 선불교 한다는 사람도 다 그래서 참나지라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있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맹해 있는 거예요. 저도 대단한 무아 체험했다고 대단하게 생각했었어요. 그걸 알았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더 힘들어지고, 이게 또 더 분별이, 이게 또 뭐 찾으려고 하고, 또 진화를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또, 그게 오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압박감이. 이제, 그렇게 한번 경험되고 나면은 계속 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우연히 경험된 건데 그렇지.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왜? 되려고 하면 그것이 경험 안 되는, 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그것도 우연히 알았거든. 우연한 상태에 찾아왔는데 그 상태를 계속 맛보려고. 그렇죠. 근데 이빠사나는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현실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응? 굳이 안 해도 되겠어? 저도 그런 경험 했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제 듣기로도. 여기 나도 여기 그냥 나를 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아. 느낌은 어떤 처음 경험을 보고 굉장히 맑고 그게 바로 이제 객관화 대상으로 본 느낌인 거예요. 나랑 동일시하지 않는 느낌인데, 그런데 그것이 또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요걸 동일시하지 않는데 요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시가 있는 한은 단지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동일시가 있는 한은 반드시 다른 모습의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불편이 바뀔 뿐이야. 이제 불편이 일어나는 그것이 달라질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견성이라고, 그런 경험을 견성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견성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견성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점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걸 동일시했다가 이걸 동일시하니까 관점의 전환이죠. 진정한 깨달음이나 견성은 관점의 전환이 아니라 관점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것이 없으면 관점이 없는 거예요. 관점이 없을 때 진정 자유로움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있는 한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관점이라도 역시 관점은 좋다 싫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정 맞다 틀리다가 없는, 좋고 싫음이 없는 신신명의 정애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관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참나 진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것은 견성이 아니라 그것 또한 또 다른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건 알겠더라고. 왜냐면 기분은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진리고 그 전에 막 호흡을 많이 해놔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말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황홀한 경험들, 이승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생각보다 한 가지 자기가 몰입해가지고 너무 달콤해 그런 경험들. 그래서 막 붙잡고. 이제 사실은 그런 것은 일종의 사마타 같은 현상으로서의 경험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모든 경험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견성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즉 부처 인정을 받든가 견성했다라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을 이제 받는 거야.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상으로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현상으로의 경험이 아니라 깨달음은 분명한 알미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모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현상으로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현상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된 어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인정이 아닌 거야. 그런 인정은 깨달음이다. 정말 견성의 것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긍정받을 필요가 없어. 왜? 스스로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성이라고, 그 현상을, 이 분리돼서 보이는 어떤 경험, 어떤 그 현상을,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인정을 받았는데, 붓다 인정을 받든지, 또는, 이제 견성했다라고 인정을 받든지, 그래서 견성 세션이니, 견성 학교니, 온갖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견성이 아니야. 그건 아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경험되고 나도, 인정을 받아도, 삶에서 그러면 이제 견성을 했으면은, 삶이 이제
불편함이 없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얼마가 삶이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얼마가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경우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 이후 공부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아, 예. 이게 깨달음 이후 공부.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 이걸 깨달음 이후의 공부라고 그런 거야. 깨달음 이후의 공부라는 없는 거야. 그것은 견성이고 이제 해탈을 해야 된다고 이제. 깨달음 이후의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그것은 생각 속의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깨달음 이후의 공부. 깨달음이면 깨달음 그걸로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 이후의 공부니, 견성 이후의 공부니, 그건 견성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견성이다 이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치에 대한 분명함, 작용의 이치에 대한 분명함인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 현상이 아니야. 그래서 현상에 신경 쓰지 마라, 현상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에 신경 쓰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도병이 되는 거예요. 병, 왜 병이라고 그래요? 병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불편이 경험되기 때문에 병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견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도가 아니야.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 뭐냐? 작용의 이치, 실상에 대한 분명한 남,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볼 견은 본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럼 어제 그 공부원님은 이것을 호흡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려고 하니까 눈이 아프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다라는 것이 아니다. 본다라는 말은 관한다는 말은 본다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거다. 알아진다는 거다. 견성은 성품, 즉 자연의 이치, 자연의 작용, 연기작용을 안다라는 것이 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견성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외모, 현상, 이 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안다라는 것이 견성인 거예요.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무지라는 것은 실상을 모르고 이 껍데기를 진짜라고 아는 것이 무지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진짜라고 하는 것이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지이기 때문에 바로 욕심과 화가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견성이란 뭐냐? 이 껍데기 현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아는, 즉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가 아니라 실상, 작용의 그 이치, 그것을 성품이니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견성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면은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이 미치면은 그 미쳤다는 것을 알듯이 그러면은 그 미친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해도 별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그런 하나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한번 경험되는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일종의 현상이죠. 왜?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그런 거야. 그 경험을 또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왜? 이치를 모르고 단지 경험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도라는 것을 몰라도 도의 경험이 누구나 삶에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 경험 자체이면은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될 텐데 다시 그것을 생각으로 그것을 붙잡고 움켜잡고 그것을 다시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경험될 뿐인 삶이면은 도라는 것을 몰라도 수행하는 것을 몰라도 누구나 그렇게 경험이 될 수가 있는데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상의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상의 경험을 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그런 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견성입니까? 아닙니까? 견성한 사람이 견성인 줄도 모르는 것이 견성인 거예요? 깨달은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굉장히 달콤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견성이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것 또한 착각의 일종일 뿐이다. 단지 어떤 색다른 경험을 붙잡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경험도 붙잡지 마라. 그래, 그죠? 누리달님이 그런 삶의 그런 경험을 그건 또 붙잡는 거다. 아무리 좋은 것도 붙잡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편함의 원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도의 이 핵심과 재밌는 도파의 일을 이야기하게 됐군요.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자,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